자, 여러분들 AFK 자격 취득을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이패스 코리아에서 우리는 AFK 입문 과정을 준비를 했네요. 자, 우리 AFK 취득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CFP라는 국제공인 재무설계사라는 자격 취득을 위한 선행 단계, 필수 단계인 거죠. 따라서 AFK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학습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 강의를 맡은 저는 이패스 코리아 전임 교수를 맡고 있는 CFP 김종희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AFK 자격 취득을 위해서 우리가 입문 과정으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강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FK 자격 취득을 위해서 왜 AFK라는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는지 이런 첫 단계 우리가 입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AFK에서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AFK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문제 유형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출제 경향과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봐야지만이 우리가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죠. 학습 내용, 과목별 내용들을 볼 건데요. AFK는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듈 1과 모듈 2라는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모듈 1에서 다루고 있는 과목별 학습 전략에 대해서는 세 번째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시간으로는 모듈 2에서 다루는 과목에 대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계 보도록 하죠. AFK 입문 과정입니다. 자, AFK는 왜 취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왜 취득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 국내 유일의 파이낸셜 플래너, 재무 설계사와 관련된 유일한 자격증이 바로 AFPK라는 겁니다. 자, 우리 뒤에 코리아라고 써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취득을 해야 될 자격증이 CFP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것은 애초에 미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자격증이에요. 국제. 그러니까 코리아라는 말이 없겠죠. 따라서 CFP 자격 취득을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CFP라는 약간 상위 단계의 재무 설계 과정보다는 그 중간 단계인 이 AFPK 단계를 선행 자격증으로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FP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AFPK는 필수적으로 합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AFK냐라는 거죠. 왜 FP 자격이 필요하느냐. 자, 우리 금융과 관련된 일반 금융 판매 회사들이 있죠.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여러 카드사도 있고요. 여러 금융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쪽에 금융 상품들을 취급하는 판매 사원들이 있는데, 자, 그런 분들은 반드시 판매를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라는 게 있죠. 보험은 보험 설계사, 펀드는 펀드, 우리는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이런 특수한 금융과 관련된 자격증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자격증들은 상품 판매를 위한 자격증이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런데 지금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금융과 관련된 소비자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내용, 그렇죠? 해당 상품에 대한 세일즈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영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분들 보험을 가입한다, 은행에 예금 적금 가입한다, 펀드를 가입한다라고 할 때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요즘 젊은 세대들 이런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금융회사 지점별 금리 비교, 수익률 비교 등을 토대로 해서 개인이 알아서 가입들을 하죠. 즉 비대면 판매 채널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더욱 여러분들 금융시장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그렇죠,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상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판매들은 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다 하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컴퓨터 쪽으로 많이 빼앗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사와 관련된 이런 자격증이 필요한 거지 이 판매사의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변화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곧 닥칠 미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 가지 금융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두루 섭렵하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꿈과 가치관,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소득과 관련된 그런 차이점들에 대해서 우리 일률적으로 선을 그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개인들의 재무 설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컨설팅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개인 컨설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격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국내 유일의 그 자격증이 바로 AFPK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상품 세일즈와 관련된 부분의 자격증은 앞으로 그런 전문 직종들은 사라질 것이고요. 우리가 종합적인 설계와 관련된 컨설팅 역량을 갖춘 그런 능력의 우리는 직업들은 앞으로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금융시장 변화뿐만 아니라 산업화되고 4차 산업 그리고 AI, 인공지능 이렇게 앞으로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 미래의 우리의 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전문 자격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AFK 재무설계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많은 인식들을 못하고 있지만은 외국 선진국에서는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인정된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도 보편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빨리빨리 준비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AFK 여러분들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자격증이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CFP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겠죠. 국제공인 재무설계사가 바로 CFP예요. CFP와 AFK 차이점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CFP를 취득을 해야 되는 과정은 맞지만은 우리나라의 특수성 고려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인정한 코리아에서 인정한 선행 1차 원스텝 자격증이 바로 AFK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AFK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공부해야죠. 교육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혼자 책 사서 나 혼자 공부하고 시험 볼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그 교육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시간 동안에 기초적인 재무 설계와 관련된 그런 지식들을 습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FPSB라는 그 지정 교육기관, 지정 우리 파이낸셜 플래너와 관련된 우리가 인증기관이 있는데요. 이 인증기관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시험 응시 자격을 주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정된 교육기관을 통해서 반드시 교육을 받으셔라라는 겁니다. 교육 안 받고 시험 바로 응시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육을 이수했다라고 하면은 시험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험은 합격하시면 돼요. 자, 우리 커트라인이 70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시게 되면은 바로 AFK 자격증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윤리서약서를 작성하셔가지고 나는 맹세하겠습니다라는 이제 서약을 하는 거죠.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윤리의식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충족을 했을 경우에 바로 AFK 자격 인증을 주더라. 이런 AFK 자격 인증 요건을 갖춘 자가 바로 CFP 취득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CFP 교육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CFP는 여러분들 한 가지 요건이 더 충족돼야 돼요. 한 가지 요건. 뭐죠? 경험이라는 요건이 더 필요한데요. 이 경험이라는 요건은 대학생 요건 이거 안 돼요. 금융권에서 2년 이상, 일반적인 경우는 2년이에요. 뭐 특수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요건도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우리 재직 증명서로 다 증명이 되겠죠. 2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경험 요건을 인정해 줍니다. 실무 경력. 따라서 이 경력 요건까지 충족을 한 자에게 우리 CFP 인증자로서의 인증을 해 주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CFP 시험을 봐도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CFP는 여러분들 합격자가 있고요. 인증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했다라고 해서 바로 인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금융권에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이 CFP 따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경험 요건을 충족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인증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궁극적인 CFP 자격 취득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라고요? 그렇죠. AFPK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AFPK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첫 걸음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렇죠. 교육부터 우리는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시험 공부를 하신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자 이런 부분들 먼저 모르고 책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따라서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문제, 어떤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학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서 우리가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받으실 때 반드시 우리 AFK 과목별 학습 전략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상품 판매 중심이 아니고 설계 중심으로 시장은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들이 종합적인 재무 설계를 갖춘 FP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적 환경이 필요하다 보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CFP지만은 선행 단계로 AFK는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된다는 거 미리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AFK 자격 인증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했죠?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자, 지정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야만 됩니다. 받으신 후에 자, 우리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죠. 이 시험 주무 부서가 바로 한국 FPSB라는 곳입니다. 한국 FPSB. 자, 우리 FPSB로부터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시험 합격을 하셨죠? 하셨으면은, 인증서, 윤리서약서를 작성해서, 그쵸? 인증을 받으시면은, 우리 AFK 자격 인증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을 받는데, 지정교육기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우리가 이페스 코리아, 여기 바로 지정교육기관이 됩니다. 자, 교육을 받는데, 그러면 모든 과목들에 대해서 다 이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 AFK에서 다루고 있는 7개, 많게는 8개까지 이런 교육 과목들에 대해서 여타 자격증들, 더 상위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의 자격 취득자라고 하면은 굳이 교육을 안 받고 시험에만 합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과정을 면제해주는 대상 자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등 그쵸? 여러 부류가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뭐 석사까지도 이렇게 취득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전 과정 면제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자, 이런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무설계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현실. 자, 우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본인들의 일을 해도, 본인들 일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전문가들이죠. 따라서 재무설계에 관심을 많이 안 가져요. 그러나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여러 선진국에서는 여러분 우리 재무설계와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들을 대부분 변호사들이 많이 하고 있네요. 이처럼 여러분들 외국의 선진 금융 그쵸? 우리 환경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많이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선진화되고 재무설계와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을 많이 높여주고 따라서 재무설계사의 역량이 좀 높아져야 되는 시기는 분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회계사라든지 우리 변호사 이런 분들도 CFP, AFK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AFK, CFP 이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셔서 취득을 꼭 하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진 자들은 AFK 교육과정이 면제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부분 과목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는 자들도 있어요. 뭐 상세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지정된 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실 때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정된 교육기관의 자료로도 다 있고요. 한국 FPSB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해당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듈 1과 모듈 2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듈 2를 면제해주는 자격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더 있어요. 그리고 특정 하나의 과목인 거죠. 보험 과목 또는 투자 과목 또는 부동산 과목 이런 부분들을 일정 과목들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는 특정 자격증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자격증들을 보시게 되니까 뭔가요? 특정 상품 판매를 위한 상품 자격증인 거죠. 뭐 보험 설계사는 여기는 없습니다. 뭐 펀드, 펀드 투자 상담사, 그죠? 지금은 자문 인력이라는 명칭을 쓰고는 있지만은, 자, 이런 펀드 취급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 자격증 금융투자협회를 통해서 취득들을 하시죠. 금융 3종이라고 하는 자격증들. 자, 이런 상품에 깊이 있는 내용들, 판매를 위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에서만 당신은 전문가인 거지 종합적인 재무 설계와 관련된 전문가는 아직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재무 설계, 깊이보다는 넓이 중심의 재무 역량이 필요하다. 자, 그런 전문 자격증이 뭐라고요? AFPK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목 면제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혹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하시고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어떤 시험들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시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듈 2와 모듈 1과 모듈 2로 구성됐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과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쭉 몇 가지예요. 과목은 8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들 재무설계, 개론 및 직업윤리 요거는 한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한 과목으로 책은 2권입니다. 책은 2권이에요. 그리고 은퇴설계, 부동산 설계, 상속 설계, 그리고 보험, 투자, 세금. 자,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면서, 그죠? 돈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누구나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금융과 관련된 뭐 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계부를 쓴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들 하죠. 이런 돈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로 재무설계 개론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목적 자금이라든지 목표들을 가지고 있네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위험을 다루기 위해서는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몸이 아프다 또는 가족에서 부모님이 지금 병원에 계셔가지고 장래에 바로 이제 상을 당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속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겠죠. 그리고 요즘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은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모든 돈 흐름에는 세금이라는 게 뒤따르고 있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 개인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돈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 과목 하나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재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두루두루 학습하자라는 거죠. 깊이보다는 넓이. 아셨나요? 따라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실 때 과목은 엄청 많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 AFK건 CFP건 처음에 책을 만났을 때는 상당히 공포스럽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깊이적인 부분보다는 넓이가 많을 부분인 거지
그 해당 과목을 학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많이 바뀌실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정리된 책은 국내 유일 이 책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여러 과목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목들을 그쵸? 크게 봤을 때는 8개지만은 크게 이 재무설계 개론과 직업윤리를 한 과목으로 봤을 때는 7개예요. 7개의 과목을 1시간 동안 시험을 다 치른다. 시간이 상당히 길겠죠. 그래서 2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듈 1과 모듈 2로 구분됐다. 이렇게 보시자라는 겁니다. 우리 구분하는 기준은 없어요. 우리 FPSB에서 임의적으로 나눴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설계 개론, 은퇴, 부동산 상속 이 과목이 모듈 1이고요. 그리고 모듈 2는 보험 설계, 투자 설계, 세금 설계. 자, 문항수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지만은 모듈 1 토탈 100문항, 모듈 2 토탈 90문항 이렇게 2시간으로 나눠서 시험을 보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분 합격이라는 게 있느냐? 있어요. 부분 합격. 합격을 위해서는 전체 평균 70점 이상 합격을 하시면 되겠지만은 모듈 1만 70점 이상, 모듈 2는 70이 안 됐네요. 자, 그러면은 모듈 1 부분 합격을 인정해 준다. 물론 반대로 모듈 1에 불합격했다라고 해도 모듈 2에 70점 이상이라고 하면은 부분 합격을 인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과목별 합격도 인정해 줍니까? 그거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자, 우리 외국에서 여러분들이 뭐 국제공인회계사 뭐 이런 시험들 많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외국은 과목별 이수 합격을 해주는 나라들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모듈별로는 인정해주지만 과목별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게 전체 합격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70점 이상 합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과목별 과락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목별 40점 이상은 확보를 하셔야 돼요. 나는 전체 평균이 70이 넘는데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네요. 그러면은 불합격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두루두루 학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재무 역량을 갖췄는지를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은 이제 부분 합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모듈별로 인정해 주는 거지 과목별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듈 1에 합격을 했네요. 그러면은 나머지 모듈 2를 추가적으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합격하느냐라는 거죠. 부분 합격의 경우에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합격한 그 이후 연이어 4회차 시험까지 4회차면 여러분들 1년에 3번 본다라고 가정하면은 1년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쵸? 내가 응시한 회차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FPSB에서 공지한 시험 회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응시를 안 했으면은 그죠? 한 회차로 치는 거예요. 이어서 4회 내에 시험에 합격해야지만이 전체 합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4회까지도 부분 합격을 다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면 다시 응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전체 합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윤리서약서 한국 FPSB를 통해서 인증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 합격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좀 전에 봤죠. 부분 합격의 유효는 연이어 4회차 시험까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전체 합격이 돼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합격 유효 기간이 있다. 그래서 한국 FPSB에 윤리서약서 인증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CFP 취득을 위해서 AFK 선행 단계 자격증들을 우리는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인증을 안 받으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십니다.
바로 CFP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인증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내에 인증 신청을 한다. 3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다 합격이 무효 처리되고 다시 시험 봐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이처럼 여러분들 AFK 취득과 관련된 그리고 AFK를 왜 따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입문 단계에서 첫걸음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듈 1, 모듈 2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 우리 모듈 1에서 구성되고 있는 이 과목들 문항수는 100문항 출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합격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부분 합격도 중요한 거죠. 근데 커트라인이 여러분들 70%, 70점 이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70점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과목에 대해서 다 두루두루 70점 이상을 맞아야 되겠지만은 전략적으로 나는 한 과목은 좀 버리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전략 과목과 버려야 될 과목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서 고르셔야 돼요. 고르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리고 우리 교육받아왔던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은퇴라든지 이런 상속 부분이 나는 강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나는 부동산이 더 난 자신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해하셨죠? 따라서 여러분들 내가 과목을 보시고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선택을 하시라라는 거죠. 그런데 선택하시라라고 하면은 이 네 가지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선택들을 선뜻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 가지 과목 중에서 나는 좀 부담되는 과목이 뭐냐라는 거, 버려야 될 과목을 먼저 선택하세요. 그렇다고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겠죠. 자, 부담된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선택하세요 라는 거죠. 하나만 선택. 난 부동산이 힘들어요 라는 거죠. 부동산. 자, 그러면 전략이 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부동산은 여러분들 50%, 50점 이상을 나는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겠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는 100점, 90점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이런 전략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략 수립을 과목을 보시면서 우리 과목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미리 머릿속으로 잡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머릿속으로 잡았다는 내용은 끝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부동산이라는 과목, 해보니까 나는 80점 이상 충분히 맞을 수가 있겠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시점이 곧 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합격에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모듈 1과 관련된 부분들 나눠서 정리를 전략을 투입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모듈 2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이라는 과목, 투자라는 과목, 그리고 세금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나는 금융권에서 종사하기 때문에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공부해서 투자 쪽은 자신 있어. 이런 전략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먼저 나는 부담되는 과목이 뭐야 라는 것을 먼저 고르시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만 고르세요 라고 하면은 난 세금이 자신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금을 나는 50점을 목표로 할 거야. 나머지 과목들은 다 90점 이상을 목표로 해서 나는 공부를 할 거야. 이런 기본적인 학습하기 전에 그죠? 입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잡고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책 1페이지 펴기 전에 그쵸? 과목 책 겉표지를 보시면서 전략을 먼저 머릿속으로 구도를 잡으신 다음에 입문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은 갑자기 세금 과목이 90점이 되는 자신감을 갖는 시점이 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합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AFK를 왜 취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목 구성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첫 입문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AFK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문제 유형을 파악해야지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출제될 거다라는 것들을 예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합격에 훨씬 더 빨리 도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